예, 안녕하십니까. 배원수입니다. 오늘은 그 우주의 그 네 가지 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15분이죠.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중력입니다. 예, 전체 중력과, 그러니까 하늘의 움직임과 지상 중력, 그래서 땅의 그 어떤 힘이 사실은 같은 거다라고 이제 만들어 주신 분이 이제 뉴턴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식들이, 중요한 공식들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힘은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요거는 이렇게 운동량으로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예, 여기 뉴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런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나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 힘을 적어 보겠습니다. 전기라는 현상하고 자기라는 현상이 다른 줄 알았는데, 이게 같은 현상의 다른 모습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맥스웰이 나중에는 빛이 파동이고, 그리고 속도까지 알아냈던 그런 건데요. 맥스웰을 4차원 공간으로 표현을 하면, 네, 볼트, 그 다음에 이쪽이 시간, 이게 두 가지인데요. 시간 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텀으로는 이제 A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 텀은 이제 볼테이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맥스웰이 그 네 가지나, 보통 20가지까지 공식을 많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 보통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일도, 이렇게 간단하게 4차원 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맥스웰 공식을, 그냥 하나로 표시를 하면, 파샬 뮤 F 뮤 요건 뭐냐면 그 비대칭 그 텐사인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진공의 유전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트리스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공식인데요. 요걸로 하면은 모든 맥스웰 공식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거, 예, 그 다음에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가지니까 세 번째로는 양력이 있습니다. 그 방사선 붕괴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 강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강력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쪽에 이제 다음 공식으로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개념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공간의 그 힘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게 했고요. 아인슈타인의 그 필드 그러니까 장 방정식을 보면 요거는 항상 이렇게 쓸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문자였는데요. 보면 볼수록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가 와 닿습니다. 여기 에너지 텐사가 이렇게 오고요. 그래서 에너지 물질이 공간에 어떤 힘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 뉴턴 쪽에서 이렇게 쭉 온 그런 이제 뒤에 플러스 크리스토펠 뉴 IJ, UI, UJ. 예, 요거는 지오대식 방정식인데요. 요거는 어떤 물질이 가야 할 그 길을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정자기장은 그 다음에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냈는데요. 퀀텀 일렉트릭 다이나믹스라고 여기는 진짜 많은 과학자들이 양자 전기 역학인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많이 새로운 학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이젠 베르크가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그 하이젠버그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 뒤에 이거를 컴퓨터 용어로 버그 이렇게 넣어갖고 하이젠버그라면은 이분이 그 불확정성 원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든가 뭐 이럴 때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걸 그런 데다 이용하는 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불확성적인 그런 거에다가 많이 이렇게 고쳐갖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력은 지금 그 모든 항성들이 모든 이런 그 양력에 의한 반응들이 있는데 얘는 전자와 그 다음에 여기서 반전자가 나옵니다. 중성미장. 여기에서 이제 물질이 뭐 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힘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거를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그랑지안 공식을 이용해서 라그랑지안은 L은 T-V인데요. 그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갖고 dnu 파이 대거 dnu 파이 마이너스 이쪽에는 그 포텐셜 그 에너지인데요. 파이 대거 파이 이 공식을 이용해갖고 쭉 풀어내면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양력에 의한 그 W 입자에 대한 중력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 입자에 대한 중력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힉스 입자에 대한 중력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V는 246 기가 일렉트론 볼트고 이거를 전부 다 일렉트론 볼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다드 모델이 두 가지 힘을 갖다가 합치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강력까지 합치게 되면 이게 바로 GUT 그랜드 유니파이드 시오리라고 해갖고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력까지 요거는 사실 아직도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상 과학으로는 아직 그 이론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다 통합이 되고요. 사실은 우주가 처음 생성될 때 모든 힘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가 중력이 먼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강력이 나오고 이렇게 나중에 두 개가 분리가 됐었습니다. 네. 그럴 때 사실 이 모든 힘들이 처음에는 이 대칭이 되어 있었다가 이게 그 작용의 원리에서 시메트리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이제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포스가 됩니다. 이거는 로컬 시메트리가 어떤 작용에 의해서 되는 건데요. 이걸로 의해서 나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강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력이 하나가 빠졌네요.
원래 그 이쪽 강력 쪽에서는 겔만이 미국의 교수인 겔만 교수가 사실 이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팔정도라든가 기묘도, 그 다음에 그 콕이라는 그런 정말 중요한 걸 다 이론을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퀀텀 크로노다이나믹스라는 이런 학문이 또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콕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5분 전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물질이 페르미온하고 그 다음에 보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쪽에는 쿼하고 렙톤으로 나눠집니다. 4분 남았습니다. 예, 이렇게 나눠지고요. 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하량이 3분의 2. 사실 겔만이 이 그 분수 전압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 과학자들은 다 못 받아들였답니다. 나중에는 이게 수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워갖고 계속 사람들이 좋아했다가 이게 진짜 실제로 적용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콕이 업콕, 다운콕,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콕이 있고요. 참, 탑, 바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오고요. 전자의 2세대엔 뮤가 오고 타우가 옵니다. 그다음에 뉴트리노는 이렇게 전자들과 대비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보존은 이 강입자를 매개하는 글루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력을 매개하는, 이게 지금 제가 그 양력이 매개하는 이 물질들이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무겁다 보니까 작용하는 힘이 약해서 양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광자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됐죠. 이게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색깔 역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 색깔이 색깔을 RGB로 해서 요걸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뭐 전화할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약속하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N극 S극 약속하듯이 요것도 RGB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요게 이제 변화되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콕이 3개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게 이제 중도인데요. 요게 콕 하나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게 전자로 변하고 시간을 역행하는 반전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요 다운콕이 업콕으로 변하면서 이게 물질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작용하는 게 W-입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예, 전체적으로 뭐 더 많은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항상 하듯이 제가 간단히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자 선생님들 몇 년째 강의를 들었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거는 가장 중요한 이쪽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물리학에서 뉴턴 역학은 주로 포스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를 이쪽으로 가면 적분하면 에너지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주로 많이 다루는 분야가 양자 역학이죠. 그 뉴턴 역학에서 양자 역학으로, 그 다음에 더 높은 차원이 뭐냐면 액션이라는
작용이란 차원이죠. 작용이란 차원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뭐냐면 프랑크 상수가 바로 작용 차원이에요. 프랑크 상수가 작용 차원은 뭐냐 하면 에너지하고 시간이 곱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면 적분 형태를 보시면 돼요. 일로 가면 미분이고 간단하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거는 넬텔 시오리라 해서 보존 법칙에 해당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보존의 법칙이 있으면 하나의 심메트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타임 인디펜던트 스레딩 이퀘이션을 풀면 수소 원자의 에너지들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타임 인디펜던트 시간에 대한 대칭이 뭐냐면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대칭이 뭐냐면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왜 물리학은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바로 두 개의 잘각의 두 기둥인 시간하고 공간에 대한 대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심메트리예요. 그래서 심메트리의 요청 하에 이런 물리 현상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과학에서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네 가지 힘이 이렇게 이제 분화되어 나왔죠. 가장 초기부터 나왔는데 이쪽 계를 보시면 뉴턴의 힘 포스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주 전체로 확장하면서 중력장 방정식이 돼요. 중력장 방정식은 우주 전체의 에너지 물질 편사하고 그 다음에 시공의 공률하고를 등가로 놓은 거예요. 이게 등가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질량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의 시공의 공률이 결정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질 에너지가 결국은 우리 사람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갤럭시를 만들었는데 행성이든 태양이든 가는 궤도가 있잖아요. 그 궤도가 바로 운동 방정식인데 이 운동 방정식이 요겁니다. 바로 지오데시케이션.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는 이러한 중력장 방정식에 의해서 형성된 시공의 공률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지오데식 운동 방정식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고전 물리학의 운동 방정식이고 요게 4차원으로 확장한 운동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쌍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맥스웰 이퀘이션을 4차원 버전으로 바꾸면 아주 컴팩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기 이 상호작용이 양자화되면서 퀀텀 일렉트로다이나믹스 요 분야가 바로 우리나라 이소 박사라든지 일본의 도문학과라든지 그 다음 우리 잘 아는 리처드 파이만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분야가 요 분야예요. 이쪽은 백큐음을 다루는 거예요. 백큐음의 여러 가지 성질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력은 대표적으로 이쪽을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페르미입니다. 네, 바로 이쪽이 방사선 붕괴하고 관련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요 방사선 붕괴가 사실 요 공식이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바로 이게 중세 연금술사들이 꿈꿨던 핵변환을 가능해주게 하는 공식이에요. 중성자가 베타 붕괴를 하면 양성자로 바뀌잖아요. 그럼 양성자가 하나씩 더 생긴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주기율표에서 엘리먼트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중세 연금술사들이 꿈꿨던 게 이 공식 하나로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뉴트리노 나오는데 이 바로 붙이면 반물질이란 말이에요. 안티뉴트리노 나오고 일렉트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 응용하실 때 수업 시간 자주 하겠지만 1로 넘기면 시간에 역전이 되면 일렉트론이 포지트론으로 바뀌어져요. 네. 그래서 이쪽 입자 물리학에서는 시간의 대칭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이것도 이렇게 넘기면 안티뉴트리노가 그냥 뉴트리노가 되는 거예요. 바가 빠지는 거예요. 전기 차지가 바뀌어지고. 네. 그래서 이 공식은 우주의 네 가지 힘 중에 약한 상호작용. 그리고 우리 몽골 가는 분들이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천문학이 메인으로 하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핵 속에 핵융합이 일어나면 이게 대규모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슈퍼노바 폭발할 때는 이 변환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엘리먼트들이 생겨요. 철보다 무거운 엘리먼트에서 우라늄까지가 이 변환에서 생깁니다. 오케이. 자, 강력은
요 양력에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이 양력이 결국은 이 전자기 상호작용으로 1970년대에 와인버그가 이 두 포스를 결합을 했어요. 결합해서 만든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탠다드 모델이에요. 입자 물리학의 스탠다드 모델이고 이 와인버그가 1970년대에 랩톤 모형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이 W 입자하고 G 입자의 질량을 수식으로 예측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W 입자 질량이 대략 80기가 일렉트론 볼트고 G 입자가 91기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자, 여러분들이 금방 이런 숫자를 암기하면 되게 좋은 게 양성자 질량이 938 일렉트론 볼트 그러잖아요. 대략 1기가 일렉트론보다 조금 적어요. 그럼 양성 질량이 80배 되는 질량이라는 거예요. W 입자가. 그 다음에 이 G 입자가 양성자 질량의 거의 90배라는 이야기예요. 양성자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전자의 무게 몇 배 되느냐면 전자 무게가 거의 2000배나 돼요. 1860배나 돼요. 전자 한 2000개 모아놔야 질량이 양성자 질량 하나 되는데 이게 양성자의 80배, 이게 90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아까 잠깐 그 설명했는데 그 포인트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질량들이 입자의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면 작용하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뭐냐면 원자핵 사이즈 안에만 이 포스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대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량하고 작용 거리가 반비례하는데 질량이 제로면 포톤 같은 경우 질량이 제로잖아요. 정지 질량이 제로잖아요. 정지 질량이 제로면 이 포스가 작용하는 시공상의 거리는 얼마냐 무한대까지 있대요. 그러면 질량이 지금 이만큼 크면 자 질량이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아원자적으로 서버 누클레어 그렇게 핵 속 안에서만 동작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질량이 무거워서. 예. 근데 이 스탠다드 모델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뭐냐면 W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하고 G0 입자가 G0 이 입자가 G 입자가 사실은 포톤하고 한 형제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이건 지금 경악할 만한 사건이에요. 물리학을 조금 이해해서 입자 물리학을 사람은 이 두 입자 질량은 양성자의 거의 100배 되는 질량을 갖고 있는데 이 포톤은 질량이 제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한 형제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10의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입자들의 구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바로 이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양력이 통합됐다는 말은 우주 초기로 올라가서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를 좀 온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뭐 대략 뭐 10에 예를 들면 15성 켈빈 이렇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두 입자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강력은 머레이 겔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표준 모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자, 이거 보세요. 이 도표가 우리 회원들 거의 다 암기하고 있는데 이 도표를 보면 글루온하고 쿼크를 매개해주는 글루온하고 요 W 플러스 마이너스 G0라는 요 입자들 요게 바로 양력이요. 요게 포톤이요. 요게 바로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해주는 매개 입자예요. 그래서 이 포스를 매개해주는 입자를 글루온이라, 보존이라 그래요. 보존. 그래서 보존은 스핀이 정수예요. 정수. 그러니까 0,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미온은 스핀이 2분의 1, 대표적으로 2분의 1 하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렉트론처럼 양성자, 일렉트론 전부 다 페르미온이에요. 자, 그 다음 요 도표에서 크게 이제 수업시간 노상하겠지만은 우주는 모두가 입자로 되어 있고 입자라는 관점에서 스핀이 반정수인 페르미온 이거는 물질의 구성요소예요. 물질의 구성요소가 되고 그 구성요소를 악역풀처럼 붙여주는 포스가 바로 보존에 해당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 도표를 맨 밑에 왜 힉스를 집어넣었나 잘 보세요. 요거만 좀 뭘 이해하시면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관점에서 힉스는 요거 왜 이렇게 제가 이 다이그램을 요거 만들 때 요걸 구멍을 뚫었나 하면 이 힉스는 모든 입자 그러니까 보존이든 페르미든 모든 입자의 질량을 제공해주는 보존이에요. 힉스가 물으면 보존이냐 페르미냐 물으면 보존이라 하셔야 되고 근데 이 보존은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 입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견이 됐죠. 네. 그래서 이 공식을 다시 보면 W 입자, G0 입자, 이 힉스 입자들은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백큐 에너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백큐 에너지예요. 요 V라는 게. 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야기 설명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발표하실 분. 네, 그래.